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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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찍을 강좌는 2학년 친구들을 위한 강좌고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1단원 순환소수 했잖아요. 2단원은 내용이 더 짧아요. 대신에 여기는 정말 피나는 연습이 필요한 단원이기도 해요. 이제 개념이 적은 만큼 뭔가 되게 그만큼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 푸는 걸 되게 게을리하거나 개념의 숙지도가 완벽하지 않는다면 이 작은 내용조차도 숙지가 완벽하지 않다면 되게 고난을 겪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두 번째 단원 시작해 봅시다. 네, 두 번째 단원 지수법칙이고요. 근데 교과서 상에서는 시계계산이라는 단원이에요. 정확히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지수법칙과 뭐 다항식의 계산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진 단원인데, 솔직히 말해서 다항식의 계산이라고 해봤자 동류항 계산, 뭐 다항식끼리 뭐 더하고 빼기, 다항식끼리 뭐 나누기, 뭐 곱하기, 뭐 이런 단원인데, 이거는 뭔가 개념으로 정리할 만한 게 없어요. 솔직히 선생님이 계속 시범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지수법칙을 조금 합친 느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짧게 개념 설명하고 선생님이 오프라인으로 되게 그 식이계산 연습을 많이 시켜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뭐 바로셈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단원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거는 지수법칙뿐이다. 그래서 지수법칙만 정리를 잘 하고 뒤로 넘어가면 한 개도 어려울 게 없어요.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이 단원이 제일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되게 체육적으로 할 수 있는 단원이어서 뭔가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이럴 게 없어요. 알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수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예를 조금 가져와야 돼요. 거듭제곱이라는 걸 좀 가져와야 돼요. 거듭제곱. 거듭제곱이 무슨 뜻이었죠?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잠깐만요. 팔 좀 거둘게요. 네. 반복된 수 또는 문자의 곱을 간단히 해주는 거를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말뜻 그대로는 거듭제곱이니까 그 되게 반복해서 뭔가 거듭해서 곱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별해낼 줄 알면 되게 좋아요.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는 숫자를 써서 예시를 들어줬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문자를 써서 예시를 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A 더하기 A 더하기 A다. 그리고 A 곱하기 A 곱하기 A다. 이게 구별이 가능해야 돼요. 선생님 왜 이렇게 쉬워요? 그래 놓고 틀려요.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예견하는데 너네들 이런 거 헷갈려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A가 3개 있어요 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A가 3개 더해졌어요. 그래서 덧셈의 기호를 간략화하기 위해 우리가 곱셈을 썼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는 A를 3번 곱했어요 해가지고 곱셈의 반복된 곱셈의 기호를 간략화해주기에 우리가 거듭제곱꼴로 나타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했다. 요게 구별이 가능하면은 이제 얘도 조금 이해가 가능할 텐데요. 그래서 A의 n제곱꼴, 이거를 거듭제곱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듭제곱꼴에서 이 밑에 있는 친구가 이름이 있어요. 밑에 있으니까 그냥 밑이에요. 알겠죠? 네, 어려울 거 없죠? 그리고 얘는 지수라 그래요. 지수. 이제 거듭제곱꼴에 써있는 이 숫자를 우리는 지수라고 부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를 n번 곱함.
이라는 뜻이고 선생님 이거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빛이라고 하고 얘는 지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쓰게 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a 곱하기 a 점점점점점 a 돼서 이게 n개다.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거듭 제곱을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 제곱 내용 별로 없네요. 선생님 이것도 되게 쉬운데요? 하면서 틀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벌써부터 힘들어합니다. 이거는 뭐 간략하게 2를 5번 곱한 거에 5번을 더 곱한 거니까 2의 10제곱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4의 제곱이 4번 더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2의 10제곱이 될 테고 얘는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2의 제곱이 제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2의 4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뭐 아직 알쏭달쏭한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예시를 들어줄 테니까 그럼 얘는 2의 10제곱분의 2의 6제곱이 돼서 2의 6제곱을 2의 10제곱으로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2의 4제곱분의 1만 남게 돼요. 그래서 16분의 1이 정답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알죠? 네, 그래서 자만하지 말자. 선생님 그럼 이런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을 확실하게 본인이 잡고 있어야 돼요. 알죠? 네. 자, 그 다음 조금 위로 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지수를 할 건데 지수가 아까 뭐였죠? 거듭 제곱꼴로 나타낸 것에 이 반복된 숫자의 횟수 이거를 우리는 지수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지수를 공부하기 위해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할게요. 모든 숫자에는 소수점하고 무한한 0이 있어요.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곱하기 10을 할수록 소수점이 여기로 움직이고요. 나누기 10을 할수록 여기로 움직입니다. 한 칸씩 곱하기 10마다 한 칸, 나누기 10마다 한 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친구들이 여기는 10, 여기는 100, 한 번 더 가면 1000. 쭉쭉쭉쭉 가겠죠? 그리고 여기도 나누기 10을 한 번 하면 0.1, 두 번 하면 0.01, 세 번 하면 0.001.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가게 된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들을 10을 한 번 곱했다, 10을 두 번 곱했다, 10을 세 번 곱했다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질문이에요. 어디에다가 10을 한 번 곱한 거예요? 일단은 얘랑 같은 건 알겠어. 근데 어디에 10을 한 번 곱한 거죠? 어디에? 어디에? 1에다가요? 0에다가요? 그러면은 10을 안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10을 안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10을 안 곱하면 1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10을 한 번 곱했다는 뜻은 1에다가 10을 한 번 곱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숫자가 막 576으로 바뀌어도 똑같아요. 576에다가 10을 곱하나 그냥 뭐 예를 들어 576의 6제곱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576의 6제곱이라는 거는 576을 6번 곱한 거죠. 그렇죠? 근데 576의 0제곱은 576을 안 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576의 6제곱을 어디다 곱했냐고. 그거는 항상 우리가 1에다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76을 안 곱했다는 뜻은 그냥 1에다가 아무것도 곱하지 않았다랑 같은 말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식에 있는 파이의 0제곱을 드디어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나서 파이의 0제곱 1이네? 이러고 아는 척 하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0.1 같은 거는 우리가 10분의 1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0.01은 100분의 1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0.001은 1000분의 1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일단은 조금 줄여서 네. 그래서 그러면 얘는 우리가 10의 1제곱분의 1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10의 제곱분의 1로도 나타낼 수 있네요. 그렇죠? 얘는 10의 세제곱분의 1로도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건데 선생님이 살짝 미리 가져왔어요. 그렇다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잘 봐봐요. 10을 한 번 곱하면 10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 곱한 거, 세 번 곱한 거, 그리고 아예 안 곱하면 1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10의 거듭 제곱글로 표현할 건데 여기가 1, 2, 3으로 커져요. 3, 2, 1, 0 다음에 여기는 뭐겠어요? 그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고2 때 배우는 거 진짜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랑도 같은 말이겠죠. 그죠?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랑도 같은 말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지수의 확장이라고 부르는데 고2 때 배우는 거지만 지금 살짝 맛만 봐서 우리가 조금 이용만 살짝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지수 법칙 할 때 얘네들을 살짝 이용하는 걸 보여줄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필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끝이거든요. 얼른 필기 합시다. 네. 얘는 지워야겠네요. 네, 안 보이는 학생이거나 뭔가 잘 안 보여요.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선생님 찾아오세요. 알겠죠? 아니면 카톡 해도 돼요. 캡처해서 선생님한테 이 부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다 대답해 줄게요. 알겠죠? 네. 필기해 봅시다. 네, 다 했죠? 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지수 법칙만 배우고 끝날 건데 지수 법칙이 도대체 뭐냐면은 이거예요. 공식 같은 거야. 예를 들어 A의 M제곱이 있대요. A를 N개 곱한 게 있대. 거기에다가 잠깐만 예시 들어볼 거니까 A의 세제곱 A를 3번 곱한 게 있대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A를 2번 곱한 걸 곱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A 곱하기 A 곱하기 A지 않나요? 그렇죠? 얘는 A 곱하기 A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를 곱할 거잖아요. 그럼 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A의 5제곱이 되겠죠. A를 5번 곱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식화해서 살짝 써보겠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공식화해서 어떻게 쓰냐?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지금 지수가 합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지수의 합이라고 하고 교과서에서 지수의 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거구나 하고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A의 M제곱, A를 N번 곱한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A의 N제곱을 곱하게 되면 둘이 밑이 동일한 거 항상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3의 제곱 곱하기 2의 3제곱 한다고 해서 이게 뭐 3 곱하기 2의 막 5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밑이 동일해야만 이 공식을 쓸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똑똑한 학생들이면 이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A를 N번 곱한 거랑 A를 N번 곱한 걸 서로 곱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게 A의 M 플러스 N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지수의 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말로 이해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말로 써야 돼. A를 N번 곱한 것에 A를
n번 곱한 거. 그럼 당연히 a를 n 플러스 n번 곱한 게 되겠죠. 이거는 살짝 언어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이거 응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는 지수의 차라는 건데,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하겠대요. 그럼 이거의 결과가 뭐냐면은 a의 m 빼기 n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나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아까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지수에서 어떤 거듭 제곱의 나누기 꼴은 음수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제곱으로 우리 바꿀 수 있었잖아요. 왜냐면 얘가 역수 처리되면서 나눗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었고, 우리가 지수의 합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지수의 합을 응용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만 해주면 돼요.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것보다 우리가 살짝 어려운 고등학교 2학년 개념을 살짝 가져와서 이용만 하게 되면은 이해가 되면서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같이 가져갈 건데 지수의 곱이에요. 지수의 곱은 어떤 상황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예시 들어줄 거예요. a의 m제곱이 있어요. a를 m번 곱한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세제곱을 해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a의 3 곱하기 m이 돼요. 그러니까 a의 3m이 된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선생님, 여러분들 너무 무시했네요. 그죠?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쁘게 쓰게 해줘.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살짝 풀어 써볼까요? 그거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이랑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가 돼? a의 m 더하기 m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a의 3m이 된다. 이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럼 이번에 또 하나 뭐 있냐면 마지막이에요. 지수의 분배라는 게 있는데 똑같아. 그냥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세제곱을 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의 3m, b의 3n이 돼요. 지금 지수가 분배된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러냐면 똑같겠죠. a의 m제곱 곱하기 이거를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a의 m제곱 bn 곱하기 a의 m제곱 b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 되면서 되면서 얘네들이 하나, 둘, 세 개 곱해졌으니까 a의 m 플러스 m이 되고 b의 n 플러스 n이 된다. 그냥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묶어서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해주고 2단원 지수의 지수 법칙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엄청 적어요. 근데 그럴수록 내용이 적을수록 얘네가 엄청나게 응용이 많이 돼서 나온다는 뜻이고 문제를 그만큼 우리가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네,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네, 선생님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네, 필기 다 하시고 안 보이거나 뭐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지 카톡이나 뭐 DM이나 다 상관없으니까 연락 주도록 합니다. 네, 안녕.